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512조 3천억 원,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의 규모입니다. 역대급 슈퍼 예산이라고도 하고 제1야당은 총선용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반발도 했습니다. 쪽지 예산, 밀실 예산이라는 지적도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텐데 금액도 크고 항목도 너무 많아서 무슨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저희로서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매년 이 일을 대신해 주시는 분 전문가 오셨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년 중에 지금쯤이 가장 바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최근이요? 예, 저희가 대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국민들이 네. 예산이 막 조 단위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세요. 네. 제가 만든 말이 있는데 사람은 만져본 돈만큼밖에 쓸 줄 모릅니다. 한 10억 넘어가면 이제 좀 그렇죠. 네. 개념이 없죠. 감이 없죠, 감이. 네. 네. 자, 내년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입니다. 정부안보다는 1조 2천억 원 정도 줄었지만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는 42조 넘게 늘었습니다. 예산안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부터 총평부터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위기인가 아닌가.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늘려야 하고 네. 위기가 별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많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시청자나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은 올해 9.1% 증가했습니다. 통과된 것 기준으로. 네.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이죠 올해 9.5% 증가했기 때문에 네. 19년에 증가한 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팩트를 중심으로 네. 많으냐 적으냐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 예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금 경제 상황 안 좋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푸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슈퍼 예산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전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MF 때 빼놓고는 지금 건국 이후에 우리나라가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는데 없죠. 매년 네. 저 슈퍼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매년 예를 들면 슈퍼 예산이라고. 개인이다 그러면 매년 소득이 올라가는데 매년 슈퍼 소득, 매년 슈퍼 GDP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네. 저는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는 거 맞지만 좀 프레임을 잘못 설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컴퓨터 그래픽을 보면서 올해 내년도 예산안 뭐 어떤 게 좀 책정이 됐는지 조금 보겠습니다. 분야별로 지금 정리를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 고용으로 해가지고 12.1% 증가해서 180.5조, 180조 5천억 원이 된 것 같고요. 일반 지방행정 또 교육 다 전반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산업 중소에너지 부분도 26.4% 늘어가지고 상당히 증가폭이 컸는데 내년 예산안에서 액수로만 봤을 때 가장 큰 비중 보건복지 고용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보건복지 고용이 당연히 이제 최근에 이제 복지 수요가 증가하니까 늘어나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좀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이 중에 한 10% 이상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으로 늘어나는 예산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 사회보험이 증가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또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중심을 같이 봐야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4대 보험이 좀 국민 전체가 좀 가입하는 보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50대의 40%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분야의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면 실생활에도 사실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네. 부분 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는 적지만 실생활에 분명히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네. 뭐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바라던 거였거든요. 네. 1인당 110만 원까지 이제 최대 지원이 되고요. 음.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네. 이게 이제 그 1조 2,400억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예, 거군요.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지난 7년간 그 지원 단가가 안 늘어났었는데 22만 원에서 24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2만 원 오른 게 7년 만입니까? 7년 만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네,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전 정부 정권하고 차별성을 우리는 토건에 돈 안 쓰겠다. 토건으로 경기 부양 안 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토건으로 경기 부양 시키겠다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연관이 있죠. 이 최근에 대통령이 네. 이례적으로 민관 활력을 높이는데 저희 건설 투자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라는 그 말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SOC에서 요번에 이제 9천억 정도 증가를 해서 증가율이 17.6%거든요. 네, 많이 이건 이제 했네요. 첫 해에는 14%, 네. 올해는 4%였기 때문에 줄었었어요. 처음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기저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음, 다만 이제 그 경기 부양에 너무 조금 더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어서 SOC가 좀 감축돼야 된다는 한쪽에 또 여론에서는 또 반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전체적인 예산 뭐 물론 급하게 예산안이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정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더 깎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었나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는데 네. 감액한 예산 중에서 실제로 감액한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회계적 감액인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이번에 복지예산 1조가 감액됐다고 하는데 네. 1조가 다 뭐냐면 국민연금 늘려잡았던 거, 아. 저 공무원연금 늘려잡았던 거, 주택기금 늘려잡았던 거가 1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 깎을 걸 대비해서 네. 기재부에서 예산을 미리 좀 부풀려 놓은 거죠. 넣었다 뺐다 해보면 똑같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자세하게 저희가 기록해 놨습니다. 민생 예산에서 이번에 또 눈여겨볼 만한 것, 또 눈에 띄는 거 정 소장님 어떤 거 보셨습니까? 이번에 그 관심의 초점은 당연히 민식이법이었죠. 네, 네, 네. 뭐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많이 그런 게 그 있었는데 예산도 여기 포함이 되는군요. 네, 이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네. 그 단속 카메라나 신호등 같은 것들 대폭적으로 숯불조네. 해서 그것만 1,100억이 이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다음에 담임 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수당을 이제 2만 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담임 예. 수당이군요. 예, 우리 학교에서 좀 요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학교에서 담임 선생들이 좀 여러 가지 잘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고참들이 안 한답니다. 수업보다 잡일이 많다 이런 얘기들 예. 많이 하세요. 신참들 시키고 그 잡일도 많고 그러니까 또 아이들을 더 케어를 못하는 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돈이라도 좀 더 주자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헬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네. 헬기 요즘 추락하는 것들 대부분이 좀 러시아에서 수입한 거라든가 이런 오래된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144억 원 좀 늘려가지고 네. 좀 헬기를 좀 더 구비하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새 헬기를 더 도입하겠다. 144억 원. 이 부분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번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6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정부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특히 이제 한국당 같은 데서는 빚더미 예산이다라고 공격하는데 이거 적절한 비판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뭐 일단 좋게 보면 네. 뭐 당연히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생각은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팩트는 우리나라의 부채율이 적다는 건 이제 뭐 웬만큼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빚이 그렇게 적죠. 많지는 않다. 더군다나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채권이 진 빚의 2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순채권 국가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이 빚만 얘기를 하고 그 빚의 규모도 사실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줄여야 된다고 하면 그 줄여야 되는 거고 네.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해야겠죠. 자, 이번에 또 나온 얘기가 날치기 얘기도 나왔고 깜깜이 얘기도 나왔고 쪽지 예산 요즘 뭐 카톡 예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도 여전했다라는 것들도 발견하셨습니까? 네. 뭐 이건 거의 매년 건국이후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 몇 번 안 되는 여야 타협 없이 네. 이제 통과된 예산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올해 이제 아까 눈 가리고 아웅이었지만 1조 2천억을 예산 깎았죠. 삭감하고 통과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9천억, 재작년에는 1,000억이었습니다. 깎은 게요. 예, 깎은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쪽지 예산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년보다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그러나 공개된 걸 보니까 네.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이제 통과가 되는 게 그 다음날 즉시 저희가 나왔고 저희가 그걸 다 분석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증액된 예산들이 어느 의원 지역군가 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이해찬 대표부터 여당 네. 그리고 야당도 야당이 더 많이 챙기죠. 왜냐하면 여당은 예산이 편성될 때 이미 집어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티가 안 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이제 집어넣은 거고 야당은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잖아요. 집어넣었어요. 근데 특히나 이번에 이제 타협이 안 됐다고 하는 한국당 의원들조차도 네.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극렬히 저항을 안 했다라는 분석도 일부에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협상에 포함이 안 됐는데 네. 어떻게 그 전에 포함이 이미 됐을까요? 집어 들어간 거죠. 그 전에 예결위 단계에서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뭐 회기록에 적혀 있지 않고 아마 이제 그 다른 통로로 이미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사실. 어떤 분들은 밀실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정치인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다 조정하느냐. 밀실에서 원샷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 소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만 일단은 크게는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뭐 예산은 뭐 예산 법률주의나 이런 걸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왜 이분들이 그걸 두려워하냐면 네. 왜 증액했는지 누가 주장해서 증액했는지가 기록에 남은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뭐 만약에 당당한 거라면 투명하게 기록이 공개되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뭐 꼭 TV로 중계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어떤 예산을 따갔다, 네. 요구했다,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부적절한 예산이면 그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지역구 주민들한테 알고 싶지만 국민들한테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 왜 기록 안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사업들 대부분이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부에 요청했을 텐데 안 들어준 거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많고요. 특히나 저는 현수막용 예산들이 많습니다. 현수막용 예산. 그러니까 분명히 나중에 집행이 잘 안 될 텐데 일단 집어넣어놓고 현수막은 올리고 따냈습니다만 알려놓고 집행은 안 되는 상황. 예. 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